안녕하세요. 저는 둘째 딸아이만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면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큰아이는 벌써 석 달 후면 제대를 앞두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나이가 들며 삶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바라지만 인생이 맘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과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오히려 많아지는 느낌인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저는 적당히 찌질한 남편 만나 남들처럼 그렇고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도 많이 겪었지만 살면서 이혼이라는 걸 진짜 해야겠다고 맘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그게 내가 한 선택이니 감당해야 한다 생각했어요. 아이들 잘 키워 대학 보내고 또 시집장가 보내고 아이들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저의 역할이라 굳게 믿고 살았고요. 하지만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힘들고 불행한 상황을 무작정 참고 받아들이는 게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저는 제 행복을 위해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은 안 보고 살기로 마음먹었고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은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제 시어머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이 나이 때까지도 완벽한 저의 편은 아닙니다. 저야 미운 시모 다시는 안 보고 사는 거 선언했다지만 남편은 아픈 자기 엄마 외면하고 살지는 못하더군요. 그런 사람에게 굳이 제 생각을 강요할 생각은 없고요. 남편이 가끔 얘기하긴 합니다. 상처 많이 받은 당신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어쩔 땐 나도 좀 서운하네. 당신 이렇게 모진 사람이었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어머니도 지금 많이 아프신데 그냥 당신이 져주면 안 되는 거야? 나한테 그런 말 할 거면 당신이 이 집 나가고 나한테 위자료 주고 갈라서. 나는 싫으니까. 20년 넘게 하라는 대로 해주고 살았잖아. 이제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속 썩어가면서 나 괴롭히는 양반 비위 맞추고 살 생각 없으니까. 정 아들 노릇하려면 당신이나 해. 시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살겠다 선언한 저를 남편은 내심 못마땅해 합니다. 당연히 남편과도 무수히 많은 부부싸움을 했죠. 그 뜻을 안 들어주면 이혼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니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 뜻을 받아들인 거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제게 원치 않은 효도와 의무를 강요하면 언제라도 이혼할 생각입니다. 저는 능력도 있고 아이들도 다 키웠고 이제는 무서운 게 별로 없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연차가 쌓이며 진급도 했고 중간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저의 보살핌보다는 돈만 대주면 되는 나이가 되었죠. 이대로 살면 나도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나? 속썩이지 않고 자란 두 아이와 사회적으로 안정 위치에 있는 남편과 나, 그리고 적당한 재산. 겉으로 남이 보기에는 별 걱정 없이 사는 여자라 생각할 만하니까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결코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삶의 굴곡이 있는 건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부부싸움과 고부 갈등 없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돼가는데도 시댁이라는 곳은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는 곳인가 봐요. 특히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두 분 다 우리 부부 결혼하고 나서 사별하고 혼자 사셨어요. 지금이야 애들이 커서 한숨 돌렸다지만 2살 터울 애들 키울 때 직장 다니면서 병행하는 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애 둘 낳고도 몸무게는 40kg대였고요. 어느 날 친정에 내려온 저를 보더니 엄마가 혀까지 차시며 말씀하셨어요. 효진아, 너 말라가는 꼴 엄마는 더 못 보겠다. 엄마가 여기 정리하고 너 애들 키우는 거 도와줄게. 여기서 편히 산들 엄마 마음이 편하질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와주면 좋지만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이제 엄마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또 애들 봐주려 내 살림 봐주려 하려면 엄마가 너무 고생이니까. 아이고, 그래도 엄마가 해줘야지 누가 해줘? 이 성격에 남의 손 빌려 살림해라도 아니고 한참 돈도 모을 때잖아.
너무 걱정 마.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아이들 키우랴, 직장 다니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때 친정엄마가 지방에 있는 집 정리하고 저 사는 부천까지 올라오셔서 제가 사는 곳 인근에 집 얻어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저를 위해 큰 결심을 해주신 거죠. 딸내 근처에 살며 애 봐준다는 게 말이 쉽지. 당신 노후 편안히 사는 거 포기하고 고생길 자처하는 거니까요. 지방에서는 30평대 구하던 돈이 수도권에서는 같은 평수 아파트는 대출 내야 하는 상황이라 엄마 주거 환경이며 친구며 다 손해보며 지난 세월을 다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친정엄마에게 나름대로 돈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월에 100만 원이 전부였고 가끔 명절 따라 10만 원, 20만 원 상황 봐가며 좀 더 드렸고요. 엄마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반면 시어머니는 정반대셨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도리어 신나서 오만 할아버지들 만나고 놀러 다니시고 저희가 하루만 도와달라 애원하다시피 해도 모임이며 약속이며 어쩌고 등산이 어쩌고 하루를 안 도와주셨어요. 우리 친정엄마만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남편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좀 힘들게 사셔서 그래. 어머니가 고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공장 다니면서 친정 식구들 다 부양했는데 시집 오고 나서는 아버지가 속을 많이 썩였거든. 우리 할머니도 어머니 시집살이 엄청 시키셨다더라.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우고 다니셔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정이 별로 없으신 거야. 내가 이런 얘기한 거 당신은 모른 척 해주고 우리 어머니를 좀 이해해줘.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건 이해하겠지만 그렇게 치면 우리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어. 그래도 자식이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데 애 한 번을 안 봐주시냐? 그러면 재산이 명절이니 챙기지 마시던가. 그건 다 챙기기 원하시는 건 욕심 아니야? 본인이 힘드셨으면 그거 생각해서라도 며느리는 시댁 눈치 안 보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근데 어머니는 우리 하나도 안 도와주시면서 본인만 챙기라고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 남편은 장남이라서 그런지 일단은 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이해시키곤 했어요. 그래서 결혼 초반부터 제가 시어머니와 영쿵고 산 근래까지도 무수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장손이라고 한미점 보태주신 것도 아닙니다. 저희 시어머니 남편과 저 결혼할 때 집 얻는 거 8천만 원 도와주셨어요. 물론 그 당시 그 돈 적은 돈은 아니었고요. 그 덕에 집도 일찍 마련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제가 모은 돈도 5천을 보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 아가. 결혼하면 매달 용돈은 50씩 타오. 다른 집 아들 보면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한테는 100만 원씩은 받는다더라. 그래도 내가 애 봐주는 건 못한다 했으니까 50 정도 받으면 될 것 같구나. 용돈 달라는 말을 뭐 그리 정성스럽게도 하는지 굳이 다른 집 시어머니가 얼마 받고 있다고 조사까지 해오셔서는 제가 싫다는 말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맞벌이하면서 살림이 궁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여유롭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혼할 때 돈 해주신 거로 난 그 정도 줬으니 명품 시계 한 1,500만 원짜리 사달라는 둥, 여행을 보내달라는 둥, 매달 용돈으로 50씩 받아가시면서도 무슨 기념일이며 명절 용돈은 또 따로 받으셨습니다. 암튼 결과적으로 시집 와 살면서 그 돈은 다 드리고도 남을 정도였고요. 바라시기만 하는 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싸우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냥 결혼할 때 해주신 돈 드린다고 그래. 대체 우리가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바라시는 거야? 그냥 결혼할 때 보태주신 돈 드리겠다고 하고 앞으로 뭐 해달라는 말씀 안 하시게 당신이 말씀드려.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 당신은 뭐 그런 걸 계산하듯이 하고 그래? 보태주신 건 보태주신 거고 우리는 자식돌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막말로 당신 장모님한테는 매달 100만 원씩 드리잖아. 우리 어머니는 50만 드리고 그럴 거면 장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줄이는 게 맞지?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엄마도 멀쩡히 살던 집 다 정리하고 나 도와주시겠다고 여기 연고 하나 없는데 올라와서 사시는 거잖아. 우리 애들은 어쩌고? 지금 우리 엄마 없이 애들 키우면서 당신이랑 나랑 맘 편히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
다른 곳에 맡기면 지금보다 2배는 돈 더 들어. 어머니는 가까운 데 사시면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잖아. 돈도 모으고 싶은데 당최 매달 이러니 나도 힘들어서 하는 말이야. 아무리 둘이 번다고 해도요. 애들 학원비에 양쪽 어머니 용돈에 생활비에 돈 나가는 곳이 워낙 많으니 모으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목돈이 좀 모아질만 하면 시어머니가 제 계좌를 마치 감시하고 있었던 것처럼 목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항상 돈을 뜯기는 느낌이었어요. 돈을 벌어도 제 성에 차도록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어도 제가 직접적으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용돈을 줄이겠다거나 안 드리고 싶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요. 남편과 둘이 싸우면 싸웠지 제가 직접 나서서 어머니와 고부 갈등을 부추긴 적은 없었습니다. 가급적 남편이 중간 역할을 알아서 해주길 바랬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직접 부딪히는 순간 불화가 더 심해질 것이 뻔했기에 어머니 때문에 속 뒤집어지는 한이 있어도 참는 쪽은 언제나 제 쪽이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어머니가 특히 장남과 장손에게 집착하시며 집안 대소사를 제가 주도해서 챙기길 원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맏며느리로서 집안 대소사를 다 챙겼고 이 집 아들들은 어머니 생신이나 아버지 기일 같은 거 기억 못해 제가 다 준비하고 챙겼습니다. 제사 역시 맏며느리인 저의 주도하에 모든 게 진행됐고요. 아랫동서는 결혼 후 첫 명절인 설날에 당일 아침에 와서 제사만 지내고 바로 친정에 갔었고 그 이후로 줄곧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저는 동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일을 더한 저는 제 선택이었고 근처에 친정엄마가 살고 계시니까 감안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결혼해 15년이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또래 맏며느리 분들은 아마 대부분 며느리 소명에 순응하며 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나름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 그 즈음 생기고 말았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삶이 가장 큰 재앙이라 생각하시나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재앙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겪어본 사람으로서 가장 큰 재앙은 집안에 병자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재앙이더라고요. 제가 늙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모님들은 늙고 쇠약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주변 지인들도 제 나이 즈음에는 부모를 떠나보내는 일이 많아지고요. 저는 아이들 커가는 것만 신경 썼지 내 엄마가 병들어가는 거는 신경도 못 쓴 불효녀입니다. 엄마가 딱 7순을 넘기셨을 때였습니다. 늘 소화가 안 되고 배변이 힘들다고 하신 게 생각나서 병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해드리려고요. 아유, 대장 비우는 약 먹는 게 너무 힘들구나. 그냥 위내시경만 할까? 엄마, 수면하는 김에 위도하고 장도하는 게 낫지. 금방 끝나니까 걱정 마. 대장 비우는 약을 먹는 걸 참 힘들어 하셨었는데 안 하겠다는 엄마에게 시간 맞춰 약을 먹이고 그 다음날 겨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검진에서 엄마는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내시경하면서 조직검사를 같이 했는데 일주일 후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친정가족 중에 외할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외에는 암 환자가 없기도 했고 술도 안 드시는 우리 엄마가 대장암에 걸리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초기도 아니어서 바로 수술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분명 속이 불편하셨을 텐데 아프단 말 한마디 안 한 엄마가 너무 미련하고 가여워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게 뭐야? 그동안 많이 아팠을 텐데 참기만 한 거야? 아니야.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 아프고 그러지 않았어. 아유, 얘, 걱정 마. 엄마 그렇게 빨리 안 죽어. 또 죽으면 어떠니, 응? 이제 살 만큼 살았지 뭐. 엄만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섭다. 애들 다 컸고 너도 편하게 사는 거 다 봐서 그런가. 엄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엄마, 죽긴 누가 죽는다고 그래? 엄마 절대 안 죽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요즘 암 치료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런 말을 해. 엄마도 너무 걱정 말고 앞으로 치료나 신경 쓰자. 본인 몸이 아프시면서도 딸이 속상해하는 게 더 걱정이신 엄마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저를 달래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서 엄마의 병을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일단 정신 차리고 엄마를 어떻게든 살리고 보자는 생각이었고요. 후후 3개월을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항암 힘들다 하는 거 말만 들었지 그거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몸으로 이겨내는 것도 그렇고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도 참 많이 힘든 거더군요. 엄마가 근거리 살긴 하지만 항암 치료하는 동안 밤에 혼자 계시거나 하는 게 염려스러워 제가 우리 집에 당분간 모시길 원했어요. 우리 애들도 외할머니가 거의 키웠으니 둘 다 외할머니 잘못되면 어쩌나 줄줄이 눈물바람이었고요. 아이들도 할머니 혼자 놔두기 불안하다며 같이 있는 거에 찬성했죠. 그래서 서재로 쓰던 방을 치우고 엄마가 지낼 수 있게 꾸며드렸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제 의견에 따라주었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우리 집에 친정엄마가 있는 걸 마뜩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친정엄마가 암에 걸려 제가 대소사에 당분간 신경 쓰기 힘들 것 같다 말씀을 드렸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 항암하고 수술할 때까지는 저희 집에서 좀 모시려고 해요. 당분간 자주 못 와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그래도 어머니가 사돈 때 괜찮냐는 말은 빈말이라도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 요즘 암은 병도 아니라는데. 나이 들면 그 정도 암은 다 걸리지 않니? 나도 고혈압에 당뇨약 다 먹지만 이렇게 잘만 산다. 아주 죽을 만큼 아프시다니? 지난번에 보니 뭐 이것저것 잘 드시는 것 같던데 수술하면 금방 괜찮아지지 않겠니? 요즘 암 수술이 뭐 대단한 수술도 아니고 말이야. 그나저나 사돈댁이 집에 있으면 우리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서 편히 있지도 못하고 불편하겠구나. 큰아들이 장모와 지내는 게 불편할까봐 걱정만 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솔직히 상처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따질 수도 있는 거지만 참았어요. 아무리 자기 일 아니라지만 우리 애들 다 키워주시고 도와주시느라 고생하신 거 잘 아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로서는 정말 이해 불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런 말을 듣고 다 흘려보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서운한 언사가 가슴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폭발하고 만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엄마가 3개월의 항암을 마치고 수술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필 엄마 암 수술 날짜가 추석과 겹쳤더라고요. 저는 결혼해서 맹세코 단 한 번도 추석이며 설날이며 제사 준비며 음식 준비하는 걸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추석 이틀 전이 시아버지 기일이라 그날 밤에는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추석 당일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는지라 저는 1년 중 추석이 가장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도저히 제사 준비를 할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 때문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데다 가장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하는 말이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 집안 환자는 아니지만 제가 정신이 없으니 올해만 제사 준비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아버지 기일에 엄마 수술 날짜가 잡혀서 제사 준비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준비하기 힘드시면 그냥 올해는 제사 거르는 게 어떨까요? 아픈 사람 있으면 제사도 지내는 거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왜 귀신이 아픈 사람 먼저 데려간다잖아요. 네 엄마가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닌데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우리 집 귀신이랑 네 엄마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그리고 제사 걸으면 안 된다. 네 아버지 제사밥은 먹게 해드려야지. 수술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가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병원에 있어서 뭐 할래? 깨어나시면 가면 될 거 아니니? 그래도 가족이 저밖에 없는데요. 수술 아침에 시작하면 저 중간에 와서 제사 준비하는 거 힘들어요, 어머니. 그럼 그 전날이라도 다 준비해놓고 가.
네 아랫동서들어 와서 좀 하라 그래라. 어머니는 엄마 수술날인 그날 아버지 제사를 꼭 지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고 결국 어머니 고집을 제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동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추석 연휴 뒤로 휴가를 내서 전날에는 도저히 빠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집 온 지 10년이 다 된 동서는 제사상 자기 손으로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서를 워낙 못 믿어와 하셔서 동서한테는 집안 대소사를 맡길 생각조차 없으셨고요. 결국 저는 엄마가 수술 준비로 입원해 있던 날도 시댁에 와서 제사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 아침에 겨우 엄마 얼굴 보고 수술실로 들여보냈어요.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속에 어떠셨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가끔 눈물이 납니다. 엄마, 수술 잘해? 의사 선생님이 좀 오래 걸릴 거래. 중환자실에서 눈 뜨면 많이 아프다던데 꼭 견뎌내야 해요? 내가 얼굴 보러 갈 테니까 잘 버텨야 해, 엄마. 애들이 엄마 걱정 많이 해. 그러니까 꼭 이겨내요? 잘하고 나와서 애들 봐야지. 엄마는 수술하러 들어가는 그때가 되어서야 참았던 눈물을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 효진아.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잘하고 나올게. 우리 손주들 얼굴 못 보고 들어가는 게 너무 마음 아프네. 나중에 보자. 의사는 몇 시간 안 걸릴 거라고 했는데 자그마치 8시간이 넘게 수술을 하고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나 물어보니 수술 도중에 출혈이 심해서 수혈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고령이라 오랜 시간 수술하는 건 엄청 몸에 무리가 간다고 하시며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는 거 보고 일반실로 옮길 거란 설명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 보고 저는 돌아왔고요. 그 다음날 가서 면회할 때 어머니는 진통제에 취하셨는지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너무 아파하셔서 마약성 진통제를 놨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라고 했고요. 일단 안심을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하필 그때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차례 지내려면 전 다시 붙이고 음식 몇 개 더 해야 하는데 와서 좀 해라. 어머니 말을 듣는데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제가 시댁에 가서 전 부칠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 엄마가 아직 의식도 못 찾고 힘들어 하셔서요. 오늘은 이래저래 제가 가서 일하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어제 잠도 못 자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요. 동서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오늘은 동서랑 둘이서 좀 하세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애들 데리고 갈게요. 전 부치는 게 무슨 대단한 노동이라도 된다니? 그거 하기 싫어서 네 친정엄마 핑계대고. 참. 그리고 둘째 걔는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지난번에도 걔가 녹두전 하나 제대로 못 붙여서 다 부스러뜨린 거 몰라? 와서 녹두전만이라도 붙여놓고 가. 전화에 대고 성질을 부리시는데 어쩌겠습니까? 속으로 이를 갈며 정말 녹두전만 딱 붙이고 국자 내려놓으리라 다짐하고 갔죠. 근데 녹두전 반죽을 무슨 김장 대야만한 양푼에 해놓고 부치려는데 그대로 서서 꼬박 5시간이 걸려 부쳤습니다. 그날 너무 화가 나 집에 와서 애들 아빠랑 한바탕 싸우고 말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대단하다. 친정엄마 암수술하고 나 정신없는데 제사 준비 그거 한 번 빠지겠다는 게 그렇게 용납이 안 되는 일이야? 제사 준비 못하겠다는 내가 미친년이냐고. 당신은 중간에서 그거 하나 내 편 못 들어줘서 결국은 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힘들게 만들고 말이야.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하지 마. 제발 부탁이다. 나 내일 아침에 잠깐 들렀다가 인사만 하고 엄마 병원 갈 거니까 어머니가 뭘 하시면 당신이 옆에서 똑바로 말해. 알겠어? 우리 엄마도 참. 내가 말을 안 했겠어. 당신이 제사 지내지 말자고 해서 나도 엄마한테 얘기했어. 근데 노인네 고집 당신도 알잖아. 어쨌든 이번 건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당신이 마음 풀어. 어쩌겠어. 장모님 태어나실 때까지 내가 집안일이랑 애들은 다 돌봐줄 테니까. 어?
그나마 남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린 저는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데리고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얼른 상 차리는 것만 돕고 엄마 병원에 가볼 요량이었죠. 그런데 막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불길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폐혈증이 온 것 같다며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으니 가족들이 병원으로 빨리 와달라는 병원의 연락이었습니다. 놀란 제가 급히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서는 겁니다. 아이 지효애미야, 네 친정엄마가 지금 숨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 차례상 차려놓고 제사만 지내고 가. 그래봤자 1시간인데 그동안 무슨 일 생기겠니? 하고 가나 안 하고 가나 어차피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니. 어머니 말을 듣고 기가 막혔던 저는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여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가 많이 위독하시다잖아요. 제가 지금 제사상 차릴 정신이 어딨냐고요. 저는 죽은 사람 상 차리는 것보다 살아있는 내 엄마가 더 중요해요. 제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상황에 저한테 가지 말란 소리가 나오세요? 비키세요. 저 갈게요. 제가 화를 내자 그제야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아이 그래 엄마. 일단 지호 엄마는 병원 먼저 가라고 해. 나랑 애들은 제사 지내고 가면 되잖아. 상 차리는 건 우리가 할 테니 당신은 얼른 장모님 병원 가봐.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남편이 제 팔을 잡아 현관으로 이끌자 어머니는 옆에서 혀까지 차며 못마땅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시집와서 산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모르겠니? 너는 죽어서 우리 집안 귀신 되는 거야. 네 제사는 네 새끼들이 지내주는 거고 나는 우리 집안 조상들 우습게 하는 며느리한테는 내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물려줄 생각 없는 줄이나 알아. 정말 기가 막혀 대꾸할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솟구치는 눈물을 꾹 참으며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이지 않겠다. 그때 결심했고요. 병원 중환자실로 급히 왔더니 의사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자체는 잘 되었는데 어머님이 고령이신 데다 체력이 안 좋으셔서요. 아마 출혈이랑 긴 수술 시간 버티는데 힘드셨나 봅니다. 폐혈증이 심각해서요.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가족분들 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3일도 못 버티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남편이 제 옆을 지켜줬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렇게 힘도 못 써보고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믿어지지 않고 황망했습니다. 엄마는 수술 잘하겠다고 손으로 눈물을 찍으며 들어가셨는데 저랑 손주들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시고 돌아가신 거였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원통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슬픔이 아무리 커도 계속 슬퍼만 할 수는 없었어요. 자식들은 슬퍼할 시간도 없이 장례 절차며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니까요. 엄마 장례 치르고 나서 한동안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엄마 집 정리하고 신변 정리하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막상 엄마 장례 치를 때보다 그 시간이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슬펐지만 막상 닥친 일을 해결해야 하니 돌아가신 직후에는 충분히 슬퍼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문득문득 생각나면 눈물이 나서 힘든데 마음 한구석에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계속 고개를 들더라고요. 죽은 사람 제사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산 사람이 미독하다는데 남을 묻히고 전 묻히고 가라는 시어머니가 미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파서 병원 모시고 가야 하니 애들 저녁만 좀 챙겨달라던 제 부탁도 거절하신 분입니다. 엄마 항암으로 힘들어 잘 드시지도 못하는데 남편 불러내 다 같이 외식하자던 그런 어머니였어요. 사람 미워하면 나한테 독이 된다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어머니가 용서 안 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살 자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시댁의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면 저는 집을 비웠고요. 오라고 하면 못 간다 했습니다. 예, 지호엄이야. 너 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아니 다음 주가 설날인데 장은 봐야 할 거 아니냐. 이번 주말에 당장 와라. 어머니 아들이랑 같이 가서 보세요. 저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설을 앞두고 장을 보러 가자는 어머니 말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고분고분하게 산 저는
시어머니 말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 어렵지. 그러고 나니 막 나가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든 말든 남편이 시댁에 가자고 사정을 하든 말든 다 모른 척하고 반년을 지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진짜 그러고 안 살았나 싶었고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때쯤이었는데 간간히 남편에게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무시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아프잖아. 어머니도 그런 거겠지? 라는 말로 남편의 걱정을 일갈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 검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남편이 뜻밖의 소식을 제게 전해줬습니다. 주요 엄마 갑상선 암이래. 큰일이다. 정말 어쩌면 좋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서야 검사를 받게 했지 뭐냐. 목에 혹이 그렇게 잡히도록 엄마는 대체 뭐 하신 거야? 너무 커서 항암부터 하셔야 한다는데 당신이 좀 도와줘. 일단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번 찾아는 가봐. 어머니가 암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참 사람 앞날 모르는 거더라고요. 암 그까짓 거 별거 아닌 병이라고 저한테 그러셨으니 본인은 아주 씩씩하시겠구나 예상했고요. 정말 마지막 예의라 생각하고 어머니 댁에 갔는데 어머니 얼굴이 금방이라도 죽을 듯이 참 안 좋더라고요. 혹은 예전부터 잡혔는데 내가 미련하게 무서워서 미루고 미뤘지 뭐니? 네 친정엄마 항암 해봐서 너 알지? 항암이 그렇게 무섭단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머리도 빠진다는데 내가 벌써부터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어머니는 다 죽어가는 듯한 표정으로 울먹거리며 말씀하셨지만 그 말 듣고 제가 코웃음 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암이 뭐 큰 병인가요? 게다가 갑상선암은 요즘 암도 아니라잖아요. 그까짓 거 수술 한번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요즘 암은 병도 아니라면서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혀 기절할 뻔했습니다.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하니? 아무것도 아닌 암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암이 무섭긴 무서운 거야. 네 친정엄마 그렇게 가시는 거 보고도 나한테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아주 걱정하느라 요즘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말인데 네 집에 내가 당분간 좀 지낼까 해. 내가 당뇨에 고혈압에 합병증도 있는데다 항암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말이다. 네 친정엄마 지내던 방 있지? 거기다가 짐 풀고 합가하고 싶구나. 느닷없이 암을 핑계로 자기를 모시고 살라는 어머니 말에 저는 즐겁하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금방 이미 다 정리했고요. 어머니 모시고 지낼 생각 없어요. 정 혼자 있기 싫으시다면 남편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니랑 둘이 사세요. 뭐? 너는 시어미가 아프다는데 생각도 안 하고 거절을 하니? 내가 암 치료받는 동안은 네가 나를 좀 돌봐다오. 내가 큰아들 놔두고 둘째 내려가는 건 모양새가 안 좋잖니. 네 엄마도 아플 때 네가 모셨잖아. 그럼 나도 모시는 게 이치에 맞는 거다. 어머, 어머니, 이치라니요. 저희 엄마 아플 때 제가 다 모셨지 남편이 장모 위한다고 밥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런 거라면 자식한테 말하세요. 저는 싫어요. 그렇게 이치를 따지는 어머니는 왜 저희 엄마 위독하실 때 저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저 그때 그 집 며느리 노릇 안 하기로 이미 마음먹었어요. 뭐, 니, 네가 지금 아픈 환자한테 죽으라고 성질 돋우는 거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너 지금 내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남편이 죽어도 어머니 모시겠다 하면 이혼해야죠. 저는 싫거든요. 어머니가 지금 죽을 날 받아놓은 것도 아닌데 제가 왜 모셔요? 기왕 말 나온 김에 말할게요. 저 앞으로 시집 행사니 뭐니 아무것도 안 갑니다. 어머니랑 고부지간 연 끊고 살 거니까 다시는 저한테 뭐 해달라 요구하지 마세요. 정 하려면 아들한테 하시라고요. 어머니가 막상 병 걸러보니 무서우신가 봐요? 어머니는 안 같은 병 안 걸리고 평생 건강하게 사실 줄 아셨나 봐요?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고 그러니?
연을 끊긴 누가 끊어?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줘야지. 이럴 때 외면하면 그게 가족이야? 내가 부탁 좀 하마. 그 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엄마 아파서 발 동동거릴 때 제 입장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는 어머니랑 가족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럴 수 없고요. 어머니는 사정하듯 말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고부지간 연 끊겠다 선언하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으니 당연히 남편은 저한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20년 세월 제 맘속에 쌓인 거 악쓰며 말했고요. 둘이 날선 말을 해가며 부부싸움을 엄청 했습니다. 제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하는 똑똑한 남편은 아니지만 다행히 아주 개자식은 아니어서요. 제가 시모와 연 끊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본인이 모자지간 연을 끊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장모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에게 맺혀있는 마음 나 이해해. 그렇다고 당신 정말 우리 엄마와 이대로 안 보고 살 작정이야? 아니 내 엄마고 가족인데 당신 혼자 안 보고 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가족 좋아하시네. 당신 어머니한테 나는 이제껏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종년이었던 거 몰라?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날 이후로 이미 결심했어. 당신이 싫다면 마음대로 해. 난 이혼도 각오했으니까. 물론 곱게 헤어져주지는 못해. 당신 어머니한테 부당한 대우받은 거 위자료 청구할 거고 애들은 다 내가 데려갈 테니까. 아, 그리고 이 집 4명인 거 알지? 당신은 옷만 챙겨서 어머니 집으로 가면 되겠네. 그렇게 할래? 아유, 지엄마. 우리 애들 앞날이 구말인데 이혼은 무슨 이혼? 내가 당신하고 왜 이혼을 해?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어. 나도 속 답답해 미치겠다. 알았어.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마음대로 해. 우리 엄마 안 보고 살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나도 더 이상 뭘 안 할게. 나 지금 화나서 하는 말 아니야. 마음 풀리긴 뭘 풀려? 그냥 앞으로 당신 집에는 일절 내가 관여하는 일 없을 거니까 나한테 그 어떤 말도 전하지 말아줘. 남편은 제가 이혼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보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이 지난 이날까지 시댁에는 단 한 번도 발걸음하지 않고 있어요. 금방 죽을 것 같다고 엄살 떠시던 시어머니는 수술하시고 아직 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인이 제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르실 듯합니다. 저는 그럴 걸 예상한 거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큰맘 먹고 연 끊어버린 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살면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큰일은커녕 마음이 정말 너무 편합니다. 왜 그리 바보같이 할 말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연 끊고 사는 게 이혼보다 더 쉬운데 말입니다. 가끔 남편이 어머니 얘기하며 투정 부리면 이혼하겠다는 말로 그 주둥아리를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럼 남편은 또 죽은 듯이 지내요. 그래도 자기 늙어 죽을 때 옆에 있을 사람이 저라는 걸 아니 아무 말 안 하는 거겠죠? 아픈 노인에게 며느리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핀잔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집에 시집와 20년간 얼마나 애를 썼는지 구구절절 얘기 들어보시면 그런 말 함부로 못할 거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암 걸렸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물론 남편은 제 눈치 보면서 자기 엄마 챙기고 있으니 반쪽만 연을 끄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저처럼 지내는 분들 많더라고요. 시댁이 싫지만 이혼이 어려운 분들은 저같이 사는 방법도 있으니 소갈이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어 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연 끊고 사는 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먹기 달린 일인데 뭐 그리 어렵게 생각했는지 다른 분들은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두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 아줌마는 물러가겠습니다.